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히려 전국 빈곤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2023 세계 한상대회에 상무부 지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에게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히려 전국 빈곤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의 중저소득층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한 연방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오히려 빈곤 수준을 면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일 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전국 평균 빈곤율은 11.2%로 10년에 비해 3.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센서스국 등의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이어진 경기 확장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빈곤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실업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빈곤 상태에 빠져있던 이들이 오히려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안 빈곤율도 하락했습니다. 2021년 뉴욕 일원 아시안 빈곤율은 5년 전 대비 약 5% 감소한 10.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1년 기준 전국에서 빈곤 수준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주로 18.1%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연방 대법원에 통지했습니다. 이른바 42호 정책으로 불리는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한 것은 물론 작년 연말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정책에 근거해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여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상총연 2023 세계 한상대회 조직위원회는 워싱턴 DC 방문단을 꾸려 상무부를 방문한 가운데 국제통상 관련 각 부서 실무 책임자와 회담을 갖고 연방정부 차원의 한상대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최대 뉴욕 상공회의소 마크 제프 회장과 유대인 상공회의소 더비 호니그 회장이 조직위 일원으로 참석해 2023 세계 한상대회는 한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한미 통상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상업 박람회라고 밝히며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상무부 국제무역국은
각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연방정부 타 부처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조직이 방문단은 이외에도 미 상공회의소 총본부회장단,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 등과 차례로 회담을 갖고 한상대회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백악관이 지난주 미국 영공을 침입했다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이 지난 수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찰 풍선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 나라들을 정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 최소 5개 대륙에서 중국 정찰 풍선이 탐지됐고 모두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용 풍선이었다는 겁니다. Over the past several years, Chinese balloons have previously been spotted over countries across 5 continents. 백악관은 수년 동안 중국이 정찰 풍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규모를 키워왔다며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낸 사실을 아예 모르는 국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이나 북한에서도 중국 정찰 풍선이 발견됐냐는 KBS의 질문에는 동맹과 비공개로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did the responsible thing in trying to learn more about it, and that's to do some forensics and looking retroactively about how they operated these balloons. 미 국방부는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때 3건, 바이든 행정부 2건 등 모두 5건의 정찰 풍선이 확인됐고 이들의 동선은 중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장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격추돼 바다에 떨어진 정찰 풍선 잔해 복원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Recovery operations of the balloon and the payload continue without issue. USS Carter Hall remains in the vicinity of the debris field and is leading the recovery efforts. 백악관 국가안보실은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정찰 풍선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정찰 풍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재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여는 신년 국정연설. 중국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유독 날이 섰습니다. Make no mistake, as we made clear last week, if China threatens our sovereignty, we will act to protect our country, and we did. 지난주 미국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풍선이 중국의 정찰 목적이라며 격추한 사건을 의식한 겁니다. 풍선 잔해 사진까지 공개한 미국은 2018년 이후 중국군이 세계 5개 대륙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정찰을 벌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토 안보와 관련한 문제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단결해야 한다. 중국과 협력은 하겠지만 미국과 세계에 이익이 돼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I will make no apologies that we're investing to make America stronger, that China intends to be dominated. 독재는 힘을 잃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을 겨냥해 준비된 원고엔 없던 격앙된 발언까지 했습니다. Name me a world leader who changed places with Xi Jinping. Name me one. Name me one. It's never 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Never. 조만간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바이든 대통령 연설의 상당 부분은 경제 실적 과시로 채워졌습니다. 연설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나이를 뛰어넘은 역량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융자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지원 규모와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캘리포니아 주택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올해 3월 1일 이전에 최소 2번 모기지 납부가 연체됐거나 재산세가 1번 이상 연체됐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할 때쯤인 2020년 1월 이후 모기지 융자 상환을 부분적으로 유예했거나 연기한 소유주들도 새롭게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뒤로 유예시키는 사람들은 왜 안 도와주고 이 지금 현재 못 갖고 있는 사람만 지금 도와주느냐고 했을 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엔 프로그램이 확대된 거죠. 소유주택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단독주택과 콘도에서 이제는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도 최대 4유닛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가구당 소득 기준은 거주 지역 평균의 150% 이하면 되고 승인되면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모기지의 경우 최대 8만 달러, 재산세는 2만 달러까지입니다. 이미 주택모기지 구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래 주택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 연장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전체 10억 달러 가운데 아직 7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국은 배정된 예산을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전액 소진해야 하는데 아직 2년 넘게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프로그램 기간과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8월까지 그때 늦은 사람을 도와주다가 지금은 올해 3월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늦을 거잖아요. 3월까지 늦는 사람 한다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익스펜드 될 때 조금 더 그것이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이번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향후 추가로 확대 연장된다 해도 신청 여부는 개인의 재정 상태나 크레딧, 이사나 재융자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